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성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뭔가요? 피디님 혹시 지금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이어트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해봤거나 늘 하고 있죠. 오늘 주제가 다이어트인가요? 솔깃한데요. 다이어트는 늘 건강에 해가 되는 건지 좋은 건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라고 제대로 알고 시작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찾아봐도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공감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법 궁금한 거는 다 물어보세요. 네, 다 물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다 물어봅니다. 첫 번째로 간헐적 단식이 궁금한데요. 간헐적 단식이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체중 조절은 일단 식이요법에서 시작합니다. 기본은 섭취 열량을 제한하는 거죠. 하지만 다이어트에서 가장 쉽지 않은 게 식이요법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다이어트법, 간헐적 단식은 음식의 종류나 양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섭식을 제한하는 방식이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많았죠. 격일 단식, 5대2 단식, 또 시간 제한 섭식을 흔히 활용하고 있는데 시간의 제한만 둘 뿐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식단 스트레스가 적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열량 조절보다 공복 시간을 늘리는 편이 체중 감소에 더욱 효과적일까요? 일정 시간 동안 먹지 않는 거니까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근 뉴잉글랜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열량 조절에 더해서 공복 시간을 늘리는 편이 체중 조절에 효과적인가에 관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비만 환자 139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음식물을 섭취하는 실험군과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대조군을 비교했는데요. 양군 모두 남자는 하루에 한 1500에서 1800kcal, 여자는 한 1200에서 1500kcal로 섭취 열량을 동일하게 제한했습니다. 참가자 중에 118명이 12개월간의 임상 시험을 마쳤는데 결과를 보면 체중은 간헐적 단식군에서 8kg, 또 대조군에서는 6.3kg 감소했습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허리둘레나 체질량 지수, 체지방 등의 변화도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열량 제한에 추가로 시행한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식을 했는데 이런 결과라면 너무 섭섭한데요? 그럼 시간으로 섭식 제한만 하는 간헐적 단식은 효과가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공복 시간보다는 하루 동안 섭취한 총 열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 제한을 두면 열량 제한이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섭취 시간 외에 열량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결국 열량 조절을 기억해야 되는군요. 그럼 3일 단식 등의 단식은 열량이 확실하게 제한될 것 같은데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단식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완전하게 섭식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섭식을 제한하면서 기초 대사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육량이 줄면서 무리한 다이어트 후에 오는 요요 현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저혈압이나 저혈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나 만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단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사실일까요? 여러 연구가 있지만 이게 다 검증된 것은 아니고 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식단 구성을 바꾸는 겁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지방 섭취 비율을 높인다는 저탄고지 다이어트죠. 저탄고지 또 저탄고단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 해보신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라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의학저널 뉴잉글랜드 저널에 실린 논문을 보시면 초기 6개월 동안은 5 내지 10%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 6개월 동안 오히려 체중이 3 내지 5% 정도 늘어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2018년도에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과체중 환자 609명을 대상으로 저지방 식사와 저탄수화물 식사를 비교했는데 저지방 식사요법은 5.3kg,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은 6.0kg 감량 효과가 있어서 양군 간의 체중 감소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의 기본은 꾸준함인데 특정 영양소를 과도하게 줄이는 방법은 식단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면 우리 몸은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지방보다는 단백질을 많이 사용하여 근육량 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지나친 것은 금물입니다.
아, 그렇네요. 식단 구성이라면 그럼 원푸드 다이어트는 식단 고민이 덜어져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감자, 토마토 등 열량이 높지 않은 음식을 식단의 기본으로 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도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식단 고민이 덜어져서 다른 다이어트보다는 길게 이어져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점이기도 하죠. 식단 구성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을 균형 있게 채우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푸드 다이어트는 특정 음식만 섭취하기 때문에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은 어지럼증, 빈혈, 생리불순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럼 중요한 부분인 살은 어떨까요? 빠질까요? 우선은 빠집니다. 모든 다이어트가 그렇듯이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얼마간은 체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손실로 이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우리 몸은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되고 결국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나게 되는 요요 현상이 올 수 있죠. 아, 이것도 아닌가요? 그럼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식단으로 양을 줄일 것. 두 번째, 15분 이상 천천히 식사할 것. 세 번째, 탄수화물을 줄이고 싶다면 부족한 부분은 단백질로 보충할 것. 네 번째, 소금을 줄이고 싱겁게 먹을 것. 또 다섯 번째는 술이나 당류가 높은 음료는 가급적 피할 것. 우선 이 5가지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바로 실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체력이 바탕이 돼야 꾸준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을 위한 기본적인 운동을 병행하며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어렵다면 걷기 운동이라도 하는 게 좋겠죠? 또 나에게 맞지 않는 다이어트는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다이어트법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이어트의 가장 필수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나의 몸을 살펴서 내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보통 많은 다이어트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곤 하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함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과하면 안 되고 꾸준함과 균형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